65세 이후에도 성생활을 즐기는 노인들의 사망률이 무려 50%나 낮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정작 이런 놀라운 사실을 아는 노인은 고작 10%에 불과합니다. 안녕하세요. 30년 경력의 비뇨기과 전문의 김민석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약 없이도 성기능을 회복시키는 비법, 심장마비 위험을 낮추는 친밀감의 비밀, 그리고 의사들도 알려주지 않는 노년기 성생활의 놀라운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 한편으로 여러분은 병원비와 약값을 절약하면서도 파트너와의 관계 개선, 우울감 해소는 물론 10년은 더 젊고 활기찬 삶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제가 30년간 수많은 노인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것은 끝났다라고 생각하며 성생활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볼 때 건강한 성생활은 나이와 상관없이 전반적인 건강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대부분의 노인들이 이런 중요한 정보를 모른 채 살아간다는 점입니다. 의사인 저조차도 의과대학에서 이런 내용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오늘 공개할 정보는 30년 임상 경험과 수천 명의 환자 사례, 그리고 전 세계 최신 연구에서 얻은 귀중한 비밀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노년기 성생활에 관한 가장 중요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5가지 사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1. 성생활이 수명과 건강에 미치는 놀라운 영향. 첫 번째로 알아야 할 사실은 노년기 성생활이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실제로 건강과 수명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성생활이 그저 젊은 시절의 추억이거나 단순한 즐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신 의학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성생활은 심장 건강, 면역 체계, 정신 건강, 심지어 수명에까지 놀라운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점은 성생활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일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필수적인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주 1회에서 2회 이상 성생활을 즐기는 65세 이상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평균 7.5년 더 오래 살았습니다. 이는 규칙적인 운동이나 금연과 비슷한 수준의 효과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노인은 채 10%도 되지 않습니다. 제 진료실에서 이 사실을 알려드리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정말요? 왜 이런 중요한 사실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죠? 라고 놀라워합니다. 특히 심혈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성적 활동은 가벼운 유산소 운동과 비슷한 효과가 있으며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성생활을 유지하는 노인들은 심장마비와 뇌졸중 위험이 최대 50%까지 감소했습니다. 제 환자 중 78세 박영철 씨는 10년 전 심장질환 진단을 받았을 때 의사로부터 1년에서 2년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내와 함께 규칙적인 성생활을 포함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한 결과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심장 약 한 알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는 매년 건강검진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제 비결은 아내와의 친밀한 관계예요. 일주일에 2번은 꼭 부부관계를 가져요. 이것이 제 심장을 젊게 유지해 주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의 심장 기능은 60대 초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생활은 면역 체계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펜실베니아 대학 연구진은 규칙적인 성적 활동을 하는 노인들의 혈액에서 면역글로불린 AI가의 수치가 평균 30% 더 높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감기나 독감 같은 감염성 질환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환자 중 71세 이영희 씨는 매년 3회에서 4회 심각한 호흡기 감염으로 82세 남편은 전립선 문제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이들은 10년간 성생활을 중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제 권유로 적절한 의학적 도움을 받아 친밀한 관계를 회복한 후 6개월 만에 두 분 모두의 건강 상태가 놀랍게 개선되었습니다. 이영희 씨는 다음 겨울에 단 한 번의 감기만 앓았고 남편의 전립선 지표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성생활이 단순히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정기적인 성적 활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고 행복 호르몬인 옥시토신, 세로토닌, 엔돌핀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는 노년기 우울증과 불안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주 1회 이상 성생활을 유지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40% 낮았습니다. 이는 일부 항우울제보다도 더 효과적인 수치입니다. 2. 약물 없이도 성기능을 향상시키는 방법. 두 번째 사실은 약물이나 수술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성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노인들, 특히 남성들은 성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약물 비아그라 등이나 수술적 치료를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치료법들도 효과가 있지만 부작용이나 비용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선 시도해 볼 수 있는 자연적인 방법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30년간 비뇨기과 의사로 일하면서 발견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골반 근육 운동입니다. 이 근육들은 남녀 모두에게 성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근육입니다. 케겔 운동이라고도 불리는 이 운동은 성기능 향상에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골반 근육을 5초간 조이고 5초간 푸는 방식으로 하루 3세트각 10회만 꾸준히 하는 것으로도 발기력과 성적 만족도가 30% 이상 향상될 수 있습니다. 영국의 한 연구에서는 3개월간 꾸준히 골반 근육 운동을 한 65세 이상 남성의 83%가 발기 기능이 개선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일부 약물 치료의 효과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여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운동을 통해 질 근육의 탄력이 회복되고 성감과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운동은 요실금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72세 김모 씨는 골반 근육 운동을 3개월간 꾸준히 한 후 약 없이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성생활이 가능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아내도 같은 운동을 통해 성감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간단한 운동이 이렇게 효과가 있을 줄 몰랐어요. 이 사실을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둘째, 식이요법입니다. 혈액순환은 성기능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식품들은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견과류, 다크 초콜릿, 수박, 아보카도, 붉은색 과일 베리류 등은 성기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견과류의 효과입니다. 스페인 로베이라 버질리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g이 견과류, 호두, 아몬드, 헤이즐넛 등 섭취만으로도 성기능이 17% 향상되었습니다. 이는 견과류에 포함된 아르기닌, 아연, 비타민 E 등의 성분이 혈관 건강과 테스토스테론 생성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중해식 식단 올리브 오일, 생선, 채소, 과일, 통곡물 위주를 따르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성기능 저하 위험이 40%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셋째, 적절한 유산소 운동입니다. 주 3회에서 4회, 30분 이상의 중간 강도 유산소 운동, 빠른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성기능에 필요한 혈류를 증가시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65세 이상 남성은 비활동적인 남성보다 발기부전 위험이 30% 낮았습니다. 74세 이모 씨는 걷기만 해도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6개월간 매일 30분씩 걷기를 실천한 후 성기능이 크게 개선되었고 덤으로 체중 감소와 혈압 안정이라는 추가 효과도 얻었습니다. 넷째, 음주와 흡연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알코올과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류를 감소시켜 성기능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금연 후 3개월 이내에 성기능이 크게 향상된 사례가 많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2잔 이상의 음주는 성기능 저하 위험을 25% 증가시킵니다. 다섯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성욕과 성기능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수치를 높이고 이는 성호르몬 생성을 방해합니다. 매일 15분에서 20분의 명상이나 심호흡 운동, 취미 활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고 성적 욕구와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75세 이모 씨는 이러한 자연적 방법들을 모두 시도한 후 약을 먹을 때보다 더 자연스럽고 만족스러운 성생활이 가능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알게 된 대부분의 노인들은 왜 이걸 더 일찍 알려주지 않았나요? 라며 당황해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방법들이 단기간에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건강한 성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약물은 일시적인 해결책일 수 있지만 이러한 생활 습관의 변화는 지속적인 개선을 가져옵니다. 3. 성생활에서 친밀감의 중요성. 세 번째 중요한 사실은 노년기 성생활에서는 수행보다 친밀감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노인들, 특히 남성들은 성생활을 단순히 육체적인 행위로만 생각하며 젊었을 때처럼 잘 수행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노년기에는 성생활의 의미와 목적이 변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 성적 만족도는 성관계의 빈도나 지속 시간보다 친밀감, 스킨십, 정서적 교류 등에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실제로 많은 노인 커플들이 전통적인 성관계보다 포옹, 키스, 손잡기 같은 친밀한 신체 접촉에서 더 큰 만족감을 느낍니다. 제 진료실에서 만난 80대 부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젊었을 땐 정말 자주 관계를 가졌지만 지금은 손을 잡고 함께 누워있는 것만으로도 그때보다 더 깊은 만족감을 느낍니다. 이것이 진정한 친밀감이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특히 놀라운 것은 이런 친밀한 스킨십만으로도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의 상당 부분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포옹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고 옥시토신 애착 호르몬이 증가하며 면역 기능이 향상됩니다. 미국 피츠버그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10분 이상 파트너와 안아주기, 손잡기, 마사지 등의 친밀한 신체 접촉을 나눈 노인 커플은 혈압이 평균 5에서 7mmHg 낮아졌고 면역 세포 활성도가 20% 증가했습니다. 79세 정모 씨와 77세 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젊었을 때는 성관계 자체가 중요했지만 지금은 함께 샤워하고 서로 마사지해주고 안고 자는 것만으로도 더 큰 행복을 느껴요. 이런 방식으로 친밀감을 나누는 것이 건강에도 좋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정말 기뻐요. 그러나 이런 사실을 모르는 많은 노인들은 성적 기능의 변화를 겪으면서 좌절감을 느끼고 아예 친밀한 접촉마저 피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인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대화의 중요성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성적 욕구와 반응이 변화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이런 변화에 대해 파트너와 열린 대화를 나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의 필요와 욕구, 신체적 변화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함께 적응해 나가는 것이 건강한 성생활의 핵심입니다. 제 환자 중 75세 김모 씨 부부는 10년 넘게 성생활이 없었다가 상담을 통해 서로의 욕구와 걱정을 솔직하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들은 새로운 방식의 친밀감을 발견하게 되었고 관계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김 씨는 40년 넘게 같이 살았는데 이렇게 깊은 대화를 나눈 것은 처음이에요. 덕분에 아내를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고 우리 관계도 더 깊어졌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친밀감의 회복은 70대 부부의 거의 이혼 직전까지 갔던 관계를 되살리기도 했습니다. 72세 이모 씨와
70세 부인은 성관계 없이 10년을 지내오다 관계가 소원해져 별것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담을 통해 단순히 성관계가 아닌 친밀감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되었고 서로에게 맞는 새로운 방식의 친밀함을 찾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 그들은 다시 함께 살게 되었고 제2의 신혼기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노년기 성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젊은 시절과 똑같은 성적 활동이 아니라 변화하는 신체와 욕구에 맞게 친밀함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노년기 성생활의 핵심입니다. 4. 노년기 성생활의 진실과 오해. 네 번째로 알아야 할 사실은 노년기 성생활에 관한 많은 오해와 진실입니다. 가장 큰 오해는 나이가 들면 성적 욕구와 기능이 자연스럽게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건강한 노인은 90대까지도 성적 욕구와 활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미국 노인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70대의 70% 이상이 여전히 성적 욕구를 느끼고 50% 이상이 정기적인 성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성적 욕구는 나이가 들어도 크게 감소하지 않습니다. 다만 호르몬 변화, 만성질환, 약물 등의 영향으로 성적 반응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에 적응하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제 진료실에서 만난 93세 남성 환자는 사람들은 제 나이에 그런 욕구가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아내와 친밀한 관계를 즐기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성적 욕구는 나이보다 개인의 건강 상태와 태도에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또 다른 오해는 노년기 성생활은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심장질환이 있는 노인들 중 많은 분들이 성생활이 심장마비를 유발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성적 활동 중 심장마비가 발생할 확률은 1만 분의 1 미만으로 계단을 오르는 것보다도 낮습니다. 미국 심장협회는 만약 당신이 2층의 계단을 숨이 차지 않고 오를 수 있다면 성생활을 즐기기에 충분한 심장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은 심장 우회 수술 후 언제부터 성생활을 재개해도 될까요? 라고 물었고 의사로부터 계단 2층을 오를 수 있다면 성생활도 가능합니다. 라는 답변을 듣고 크게 안심했습니다. 또한 많은 노인들이 파트너가 성적 욕구를 표현하지 않으면 관심이 없는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많은 노인들이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거부당할까 두려워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성인의 60% 이상이 성적 욕구가 있지만 그중 절반 이상이 이를 파트너에게 표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77세 최모 씨는 아내도 자신과 같은 욕구가 있는지 15년간 물어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상담을 통해 용기를 내어 대화를 시작했을 때 놀랍게도 아내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원치 않을까봐 15년간 침묵했어요. 이런 대화를 더 일찍 시작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또 다른 흔한 오해는 발기부전이나 질건조증 같은 문제는 그냥 나이 들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현대의학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다양한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질건조증은 보습제나 호르몬 치료로, 발기부전은 약물, 기구, 생활습관 개선 등으로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약물이나 수술 외에는 성기능 개선 방법이 없다는 오해도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식이요법, 운동, 골반 근육 강화, 스트레스 관리 등 자연적인 방법으로도 성기능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68세 이모 씨는 의사가 약만 처방하고 다른 방법은 알려주지 않아서 수년간 약에만 의존했어요. 이런 자연적 방법들을 알았더라면 약물 부작용으로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요. 라고 아쉬워했습니다. 또한 많은 노인들이 성생활은 건강하지만 젊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연구는 성적 활동이 노년기 삶의 질과 건강에 필수적임을 보여줍니다.
특히 친밀한 관계가 노인의 외로움과 우울증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오해들을 바로잡고 진실을 알게 된 많은 노인들은 이런 사실을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며 당황해합니다. 그만큼 노년기 성생활에 대한 올바른 정보가 중요합니다. 5. 의사도 잘 말해주지 않는 노년기 성생활 문제 해결법. 마지막으로 알아야 할 5번째 사실은 의사들도 잘 알려주지 않는 노년기 성생활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책입니다. 놀랍게도 많은 의사들은 노인 환자들과 성에 관한 대화를 꺼리거나 간과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환자의 70% 이상이 성생활 관련 고민이 있지만 의사가 먼저 이 주제를 꺼내는 경우는 20% 미만입니다. 저 역시 의과대학에서 노인 성건강에 대해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30년의 임상 경험을 통해 이를 배워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문제들이 흔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째, 질건조증 여성입니다. 많은 여성 노인들이 겪는 이 문제는 불편함과 통증을 유발하여 성생활을 기피하게 만듭니다.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한 이 증상은 나이 든 여성의 약 70%가 경험합니다. 해결책으로는 질 보습제나 호르몬 크림이 있으며 국소 에스트로겐 제제는 전신 부작용 없이 효과적으로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제된 코코넛 오일과 같은 자연 윤활제도 도움이 됩니다. 의사들이 잘 말해주지 않는 비밀은 코코넛 오일이 일부 상용 윤활제보다 오래 지속되며 질점막에 자극을 덜 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케겔 운동을 통해 질 근육을 강화하면 혈류가 개선되어 자연 윤활이 촉진됩니다. 미국 산부인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케겔 운동을 한 노년 여성의 60%가 질건조증 증상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69세 이모 씨는 질건조증 때문에 몇 년간 성생활을 피했는데 적절한 제품을 사용한 후 통증 없이 즐길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의사들이 이런 내용은 먼저 꺼내지 않더라고요. 둘째, 발기부전 남성입니다. 이는 단순히 약으로만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원인에 따라 다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혈액순환 개선을 위한 운동, 금연, 혈압과 당뇨 관리가 중요합니다. 또한 골반 근육 운동은 약물 없이도 발기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알려주지 않는 것은 발기부전이 종종 다른 건강 문제의 조기 경고 신호라는 점입니다. 심혈관 질환은 발기부전 증상이 나타난 후 평균 3년에서 5년 후에 진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발기부전은 단순한 성적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확인할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74세 김모 씨는 의사가 처방해준 약만 의존했는데 생활 습관 개선과 운동을 병행하니 약의 효과가 2배로 좋아졌다고 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 덕분에 당뇨병 전증도 개선되었다는 것입니다. 발기부전이 건강 신호였던 거죠. 셋째, 체위와 타이밍의 조정입니다. 노화에 따라 관절 유연성과 체력이 변하므로 이에 맞는 편안한 체위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에너지 수준이 높은 시간대의 아침에 성생활을 갖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의사들이 잘 알려주지 않는 팁 중 하나는 관절염이 있는 노인들을 위한 특별한 체위와 보조 도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쿠션, 외지, 특수 의자 등은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가능하게 합니다. 한 77세 부부는 30년간 같은 패턴으로 성생활을 해왔는데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니 훨씬 편안하고 만족스러워졌다고 말합니다. 넷째, 약물 부작용의 관리입니다. 고혈압약, 항우울제 등 많은 약물이 성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의사와 상담하여 약물 용량 조정이나 대체 약물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의사들이 자주 간과하는 것은 같은 효과를 가진 약물이라도 성기능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일부 고혈압 약은 다른 약보다 성기능에 미치는 부작용이 적습니다.
이런 정보를 알고 의사와 상담하면 약물 치료의 효과는 유지하면서 성기능에 미치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심리적 장벽의 극복입니다. 노년기 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 신체 이미지 변화에 대한 불안, 파트너와의 소통 부재 등이 성생활에 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열린 대화, 때로는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성에 대한 부끄러움이나 죄책감을 느끼는데 이는 종종 어린 시절부터 형성된 사회적, 문화적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성적 건강과 즐거움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나이가 들어도 계속되는 자연스러운 욕구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해결책들을 알게 된 대부분의 노인들은 왜 이런 정보를 더 일찍 알려주지 않았나요? 라며 당황해 합니다. 그만큼 이런 정보가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노년기 성생활에 관한 5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아보았습니다. 1. 성생활이 건강과 수명에 미치는 놀라운 영향. 2. 약물 없이도 성기능을 향상시키는 방법. 3. 성생활에서 친밀감의 중요성. 4. 노년기 성생활의 진실과 오해. 5. 의사도 잘 말해주지 않는 노년기 성생활 문제 해결법. 이 정보들이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성적 건강은 전반적인 건강과 삶의 질의 중요한 부분이며 나이가 들어서도 결코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사로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조언은 부끄러워하지 말고 파트너와 열린 대화를 나누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문제들이 적절한 정보와 접근 방법만으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성적 건강은 전체적인 건강의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의 권리이자 책임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통해 여러분이 더 건강하고 더 친밀하며 더 오랫동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비뇨기과 전문의 김민석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